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8회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4번이고요. 근로소득관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입니다. 자, 김대영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본인 김대영이고요. 자, 그리고 가족사항을 보시면은 아버지 있고 배우자 있고요.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2024년 2월 1일에 재무팀에 입사한 김대영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자, 김대영은 세대주이고요. 자, 그리고 부 김종덕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다. 자, 그러면 장애인에서 중증 환자를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현재 타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다. 자,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그죠? 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들어가야지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은 보고 있죠. 만약에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복권 당첨 소득이 2,500만 원이 있다. 자, 우리 복권 당첨이랑 그 다음에 일용직 소득 있죠, 여러분. 우리 일용직 소득이랑 복권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그래서 나이만 따져주시면 되죠. 20세 이하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급여 모듈로 들어가 주시고 사원 등록 체크를 해볼게요. 자, 김대영 사원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본인의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김대영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의다라고 1번에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세대에다가 1번 체크를 하셔서 동그라미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부 1번 직계 존속으로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장애 쪽에 보시면은 하단의 메시지 창을 보시면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3번 입력을 해주시고 김종덕의 기본적인 사항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민번호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도 넣어볼게요. 3번 배우자 넣어주시고요. 자, 이름 넣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녀까지 다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자녀의 동그라미 들어갔죠. 우리 자녀 셋 같은 경우에는 나이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나이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알아서 체크를 해줍니다. 자, 자녀 세액공제는 8세부터 20세까지 여기 중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대주 체크 잘 해주시고 장애 체크까지 해주고 자, 김종덕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자동으로 경로 5대 70세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나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세대주 체크, 부녀자 체크, 장애 체크, 그 다음에 입양 체크, 한부모 체크는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자, 김대영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들어갈게요. 자, F2 눌러주시고 김대영 불러오겠습니다. 자, 25번 배우자 기본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25번 배우자는 150만 원이죠. 자, 26번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몇 명인가? 26번 부양가족을 보시면은 3명입니다. 그죠? 자, 3명. 자, 여기에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제외하고 나머지 부양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입력을 했을 때 자녀 2명이랑 아버지 1분 계셨죠. 그래서 총 3명이라고 정답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8번. 경로우대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경로우대는 1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 장애인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체크. 자, 그 다음에 40번, 57번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57번 자녀 세액공제는 35만 원입니다. 2명일 때는 35만 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급여 명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 급여 자료고요. 자, 기본급, 직책수당, 차량보조금, 식대, 야간근로수당, 그 다음에 각종 4대 보험 들어가 있죠. 자, 수당 및 공제 요건을 보시면 기본급부터 야간근로수당까지 있고요. 일단은 자료 설명을 먼저 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은 김상우는 구매부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자료 1번 생산부 사원이고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은 3,500만 원이다. 자, 2번에서 정수진이 생산부 사원이다 라는 것을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을 보시면은 야간 근로 수당이 100만 원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야간 근로 수당이 비과세로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로는 생산직 사원일 것. 자, 만약에 내가 구매부, 여기 보시면 김상우는 구매부 가장이죠. 뭐 구매부라든지 아니면 사무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과세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전 연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그죠? 3천만 원 이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때 1년에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정수진을 보시면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500만 원이죠. 3천만 원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 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라고 총 급여액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급여 지급일은 당월 25일이고요.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를 보시면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반영하라고 합니다. 우리 정수진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을 과세라고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셔서 수당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작성을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사원 등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수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정수진 체크하시고 기초 사항을 봐주시면 자, 18번에 생산직 여부가 1번 여로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것까지 맞아요. 그죠? 생산직은 맞는데 연장근로 비과세는 비과세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부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연장근로 비과세 부 이렇게 바꿔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시고 맨 첫 번째로 상단에 수당 공제 등록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해주시고 수당 등록, 공제 등록. 자, 수당 빠져 있는 거 있다면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급은 들어가 있고요. 직책 수당부터 시작해서 쭉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직책 수당은 무조건 과세니까 등록해 볼게요. 1번 과세, 급여 1번 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량 보조금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차량 보조금은 과세로 넣을 건지 비과세로 넣을 건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수당 등록. 자, 차량 보조금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고요.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돼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로 렌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되고 교통비를 지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산 받으시면 안 돼요. 월급에 30만 원 넣어주고 30만 원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차량 보조금이 비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대 볼게요. 우리 식대는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식당이 있다 또는 도시락을 준다, 음식물을 제공을 하면서 식대를 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세로 들어가고요. 지금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대신에 월급에다가 30만 원을 주면서 각자 사 먹어라 라고 했을 때에는 비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 보조금과 식대는 비과세 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저희가 아까 그 정수진 사원에 대해서 과세 쪽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과세로 체크를 했어요. 그죠? 우리 비과세 여부를 비과세 아니다, 부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로 수당은 입력을 하실 때 비과세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비과세로 등록을 하셔도 저희가 정수진 사원 자체를 비과세 여부를 부, 안 된다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과세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야간 근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비과세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진 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안 된다, 부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자, 우리 차량 보조금이랑 식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전 직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겠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세, 비과세를 체크를 하는데,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3,5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과세 쪽으로 들어가고, 또는 생산직 사원 중에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2,800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비과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원마다 과세, 비과세 적용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서 각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수당 등록을 할 때에는 비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수당 등록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로 입력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등록을 할게요. 차량 보조금은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으로 체크 확인. 자, 그 다음에 식대. 자, 식대도 비과세였죠? 2번으로 해주시고, 비과세 항목은 2번 식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자,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등록하기로 했고요. 여기에서 1번 연장 근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코드가 이렇게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등록에서 저희가 뭐 체크할 게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체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만 해주시고 바로 밑에 확인 버튼 체크를 하셔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월달 급여 자료고요. 1번으로 구분 입력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김상훈과 정수진 2명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김상훈부터 입력해 볼게요. 300만 원의 직책수당은 15만 원,
차량 보조금은 30, 식대 30. 자, 그러면 우리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정수진 체크를 하셔서 기본급 200, 그 다음에 식대 30, 야간 근로수당 100만 원.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을 때 우리 과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김상훈 보시면 자, 지금 비과세가 40만 원 들어가 있죠. 자, 식대 차량 보조금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도가 있죠. 차량 보조금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식대도 마찬가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따라서 비과세는 40만 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과세 쪽으로 땡겨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정수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대 비과세였죠. 그런데 식대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20만 원이다 라고 자동으로 반영이 됐고,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진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과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세 쪽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간은 5월이고요. 지급도 5월 달에 지급을 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사원 2명이었고 총 지급액, 그리고 소득세 납부해야 될 금액 반영이 됩니다. 상단의 저장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총 지급액이 685만 원, 2명 합쳐서 685만 원이 떴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 우리 이 두 사원 합친 금액이 맨 오른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자, 지급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705만 원이죠. 그죠? 자, 2명 합쳤을 때 705만 원이라고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19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떴죠. 자, 그런데 우리 원천 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들어갔을 때 총 지급액이 685만 원이 떴습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발생했죠. 자, 이 두 개 차이는 차량 보조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차이는 차량 보조금이고요. 저희가 차량 보조금에 대해서는 미제출 비과세라고 합니다. 미제출 비과세. 자, 따라서 여기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총 지급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차량 보조금은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갔죠. 그래서 20만 원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 빼보시면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급여 자료 입력에서 총 급여액은 705만 원이었고, 원천 징수에서는 685만 원, 두 개 차이는 20만 원이고, 이 차이는 차량 보조금 비과세는 미제출 비과세로 해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수행과제까지 순차적으로 했고요. 자, 정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급여 자료 입력 조회를 해주시고 차량 보조금의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 자, 우리가 급여 항목 중에 차량 보조금 과세. 자, 우리 사원 한 명을 콕 집어서 모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지급 금액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차량 보조금 과세는 10만 원입니다. 정답은 10만 원으로 체크해 주시고, 자, 42번 식대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식대 과세 금액 보시면 20만 원이죠. 20만 원. 자, 그 다음에 43번 야간 근로수당 과세 금액은 총 얼마인가? 자,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야간 근로수당 과세 금액은 100만 원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44번 정수진의 5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 자, 정수진의 차인 지급액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301만 830원입니다. 자, 정수진의 차인 지급액 체크. 자, 그 다음에 45번은 원천 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보셔야 되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10번 소득세 등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10번의 소득세는 19만 560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연말정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직 최종훈 사원의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고, 자,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부양가족 현황을 보시면 최종훈 본인 있고요. 직계 존속, 우리 부모님. 자, 최준수 같은 경우에는 임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있죠. 자, 우리 임대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러한 부분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원 등록 들어가시면 돼요. 자, 사원 등록에 최정훈 클릭을 하시면 자, 최진수. 자, 어때요? 부라고 체크되어 있죠. 공제 못 받는다라고 미리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셔서 안 되는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정희 같은 경우는 소득 없고요. 나이도 60세 초과를 하죠. 그래서 이정희는 60세 이상 체크가 되어 있고 경로 우대까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7월 31일까지 광성물산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라고 합니다. 자, 7월 31일까지는 광성물산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를 보시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직접 해주셔야 되고요. 1번,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2번,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국세청 자료는 합계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해서 입력한다. 자, 3번, 보험료는 소득공제, 연금계좌는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정훈 사원의 전근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자료 설명을 봤을 때, 자, 7월 31일까지는 광성물산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연말정산 할 때에는 이 근로자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의 소득금액을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광성물산에서 급여는 3,000, 상여는 500 받은 게 있다라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관리에서 첫 번째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갈게요. 자, 연말에서 이제 우리 사원, 최정훈 사원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소득명세 클릭을 할게요. 자, 소득명세를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 8월부터 그 다음 12월까지는 리빙 산업에서 근무를 했고 급여 자료 입력에서 땡겨왔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전근무지였죠. 자, 우리 상단 부분에 보시면 종전 근무지 입력이라는 네모 박스 칸이 있어요. 체크 한번 할게요. 종전 1번이라고 떴죠.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근무 저명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광성물산.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 원천징수 영수증 3번 있죠. 자, 그 다음에 급여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상여는 500만 원이었죠.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좀 더 내려올게요. 쭉 내려오시면 자,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수증에는 하단 부분에 작은 글씨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혀 있죠. 자, 입력해 볼게요.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 그 다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입력을 하실 때, 자, 우리 영수증을 보시면, 소득세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결정세액, 소득세 있죠. 지방소득세 있고요. 기납부 세액으로 해서 주연 근무지에 또 소득세, 지방소득세, 마지막으로 차감징수액으로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세액이 결정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광석물산에서 퇴사를 했죠. 7월까지 근무를 하고, 자, 퇴사를 할 때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7개월간의 그 총 급여액을 다시 한번 재정산을 해서 내가 기납부 세액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정산을 해봅니다. 자, 지금 7개월간 주현 근무지, 그러면 광석물산이겠죠. 거기에서 이만큼 소득세를 납부를 했고, 자, 납부를 했고요. 차감징수 세액을 보시면 8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했습니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했더니 8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더라. 납부했겠죠. 그죠? 그래서 두 금액을 합쳐주시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은 두 개를 합쳐서 38만 200원을 최종적으로 납부를 했다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38만 200원 등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근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생략하셔도 무방한데 저는 전체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4대 보험, 하단에 있는 4대 보험과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국세청 자료입니다. 자, 의료비고요. 최진수입니다. 자, 우리 최진수가 누구였죠? 우리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최진수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따지지 않고요. 소득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의료비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최진수의 의료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70만 원으로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 탭 클릭을 해주시고 F2 눌러주시고 최진수 불러올게요. 자, 의료 증빙 코드는 1번 국세청이었고 건수는 한 건으로 입력해라 라고 수행 과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자, 지급액은 전액 270만 원 한 번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해당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최진수 소득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 초과를 하지만 입력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모두 잘 보고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우리 최진수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최진수의 보험료를 내가 넣어준 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 지금 최종은 본인에 대한 보험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정희의 보험료도 나이 소득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저축성 보험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축성 보험이 있다 그러면 제외를 해주시고, 태아 보험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 탭 클릭을 해주시고, 자, 최종은 쭉 옆으로 넘어가시면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장성 보험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첫 번째 칸이 국세청 자료 입력하시면 되고, 기타 자료는 두 번째 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장성에다가 한번 120만 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정희였죠. 이정희 보시면
보장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18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못 받고요. 최종은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을 합니다. 정산명세 탭의 오른쪽 60번 연금저축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3번 연금저축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상호를 보시면 흥국생명보험이고, 사업자 번호, 계좌 번호, 그리고 당해 연도에 600만 원 납입했다 라는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F2 눌러주시고요. 흥국생명보험 넣어주시고 계좌 번호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 불이금액은 600만 원으로 등록해 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600만 원 납입하면 90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겠다 라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6번 37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37번 찾아주시고요. 차감 소득 금액 3,253만 410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60번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자, 60번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은 90만 원이죠. 자, 61번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액. 자, 보장성 보험 61번 12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62번 의료비 세액공제. 자, 62번 의료비는 16만 8,750원입니다. 자, 그 다음 82번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자, 실효세율은 저희가 82번 실효세율 3.4%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3.4%. 자,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여 대비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했는가를 알려주는 퍼센테이지고,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효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4%로 봐주시고, 저희 지금 화면상에서는 2번이 3.9%인데 교재에 보시면은 4.4%로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 3.4%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근로소득까지 전체적으로 풀어봤고요. 자,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